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 뜨면 손가락이 뻣뻣해서 주먹을 쥐기가 힘들다.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찌릿하다.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자다가 깬다.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올해 58세이고 서울 강남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17년째 노인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의사로서가 아닙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50대 중반이 되니까 몸이 확 달라지더군요. 골프 한 라운드만 돌아도 다음날 온몸이 쑤셨습니다. 무릎은 늘 묵직하고 저녁만 되면 종아리가 퉁퉁 붓고 새벽에 소변 보려고 일어나면 허리가 펴지질 않았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이 드는 거구나. 어쩔 수 없지 뭐.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몸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처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진실을 밝히고 제가 어떻게 4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낭비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 엔진에 불이 났는데 소화기로 끄는 게 아니라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만 테이프로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차는 타버리겠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게 바로 그겁니다. 무릎 아프면 진통제 먹고, 손가락 뻣뻣하면 파스 붙이고, 혈압 높으면 약 먹고, 그렇게 증상만 가리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대로인데 말이죠. 그 진짜 문제가 뭐냐고요? 만성염증입니다. 염증? 그게 뭐 대수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사인 저도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4년 전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는 환자들한테는 건강하게 살라고 충고하면서 정작 제 건강은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커피 5잔, 수술 끝나고 새벽에 먹는 라면, 주말마다 술자리, 운동은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진 돌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벽을 짚었어요.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놀라서 선생님 괜찮으세요? 하는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아니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그날 저녁에 몰래 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CRP 수치 비정상 있고 공복 혈당 당뇨 전 단계였으며 중성지방 수치는 정상의 2배였고 혈압은 고혈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찍어봤더니 간에 지방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매일 염증 수치가 높으시네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그 상태였던 겁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얼굴, 처진 뱃살, 생기 없는 눈. 10년 늙어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러다가 60도 못 넘기고 쓰러지겠구나.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원식이라는 분인데 당시 65세셨어요. 이분도 저처럼 염증 수치가 높았고 무릎 관절염에 당뇨까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약 드셨어요? 어디 다른 병원 다니세요? 그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은 선생님이 준 거 그대로 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생강차를 마셔요. 그것만 바꿨는데 이렇게 됐어요. 생강차? 솔직히 그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볼 때 그건 그냥 민간요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분의 검사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는 CRP 수치 절반으로 감소하고 공복 혈당 32 하락하였으며
관절 통증 70% 개선되음이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생강에 대해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생강의 항염증 효과에 관한 연구가 수백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항염증 약물이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저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 3주가 지났을 때 처음으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어요. 6주째 무릎에서 나던 소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3개월째 다시 검사를 해봤습니다. CRP 수치 9.8에서 3.4로 하락하고 공복 혈당 148에서 112로 정상화되었고 중성지방 287에서 158로 감소하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약도 바꾸지 않았고 운동도 예전처럼 가끔 했을 뿐인데 수치가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6개월이 되었을 때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7kg이 빠졌습니다. 뱃살이 들어갔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4년째입니다. 지금 제 나이 58세인데 40대 후반 체력입니다. 주말마다 등산 가고 일주일에 3번 수영하고 골프도 18홀 다 돌아도 다음 날 끄떡없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는 30대 수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몸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생강을 드셔도 그냥 건강에 좋다더라 정도로만 생각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아시면 확신을 갖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이 군대가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 바이러스와 싸워서 우리를 지켜주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군대에 문제가 생깁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고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몸의 정상 세포까지 공격합니다. 이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급성염증과는 다릅니다. 급성염증은 다쳤을 때 상처 부위가 빨갛게 붓고 아픈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치유 과정입니다. 하지만 만성염증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여러분의 몸을 갉아먹습니다. 어디를 공격할까요? 첫 번째 타깃은 관절입니다. 무릎 관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습니다. 이게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건데요. 염증이 이 연골을 공격합니다. 연골을 만드는 세포보다 파괴하는 세포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연골이 점점 닳습니다. 연골이 닳으면 어떻게 될까요?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됩니다. 돌멩이를 계속 비비면 가루가 나고 열이 나잖아요. 똑같습니다. 뼈 조각이 떨어져 나와 관절 안을 떠돌아다닙니다. 이게 또 염증을 일으킵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하고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서 소리 나고 저녁만 되면 관절이 붓는 겁니다. 두 번째 타깃은 혈관입니다.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상처를 냅니다. 우리 몸은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콜레스테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쌓이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동맥경화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졸중입니다.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CRP 수치가 3 이상인 사람은 1 이하인 사람보다 심근경색 발생률이 3배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목을 한번 잡아보세요. 맥박이 뛰죠? 그 혈관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타깃은 췌장입니다. 염증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요. 염증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당뇨병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또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악순환이죠. 네 번째 타깃, 그리고 가장 무서운 곳은 바로 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생깁니다. 정상적인 뇌는 이 쓰레기를 계속 청소합니다. 밤에 자는 동안 뇌척수액이 흘러서 쓰레기를 씻어내죠. 그런데 만성 염증이 있으면 이 청소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쓰레기가 쌓입니다. 신경세포가 죽습니다. 뇌가 쪼그라듭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아무 증상 없이 20년간 진행된다는 겁니다. 지금 60대시면 40대부터 이미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요즘 깜빡하는 일이 잦으신가요?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시나요? 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나시나요?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경고 신호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12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뭐였을까요? 만성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3.2배 높았습니다. 3.2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염증 수치가 높다면 20년 후 손주 얼굴을 못 알아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최영희 씨, 72세. 이분은 5년 전만 해도 정정하셨어요. 손주들 데리고 공원도 가시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셨죠. 그런데 2년 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시고 가스 불 끄는 걸 깜빡하시고 며느리 이름이 생각 안 나신대요. 작년에는 집 근처 슈퍼에서 길을 잃으셨습니다. 30년 살던 동네에서요. MRI를 찍어봤더니 뇌가 많이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아들, 딸 얼굴을 못 알아보십니다. 가족들이 울면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머니가 뭘 잘못하신 걸까요?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몰랐던 겁니다. 본인 몸속에서 염증이라는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걸, 그게 조용히 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염증의 불을 꺼야 합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 생강입니다. 제가 왜 생강에 주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항염증 약이 있습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거요. 효과는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 복용하면 위장 장애가 옵니다. 위염, 위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신장, 간에도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작용 없이 장기간 먹을 수 있는 항염증 물질은 없을까? 그리고 찾은 게 생강이었습니다. 생강은 50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인도 아유르베다에서도, 고대 그리스 의학에서도 염증과 통증 치료에 썼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 그 효능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연구입니다. 골관절염 환자 26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생강 추출물을, 다른 그룹은 가짜 약을 6주간 먹였습니다. 연구 결과 생강 그룹은 무릎 통증 40% 감소하였고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함 35% 개선되었으며 혈중 염증 지표 유의미하게 하락하였습니다. 생강 추출물이 베타아밀로이드 독성으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이게 다 최근 연구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생강이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내는 걸까요? 생강이 매운맛, 그게 바로 진저롤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생생강보다 말린 생강 또는 끓인 생강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가열하거나 말리는 과정에서 진저롤이 쇼가올과 진저론이라는 더 강력한 물질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쇼가올이 우리 몸에서 뭘 할까요? 첫째, 콕스투 효소를 억제합니다. 이게 뭐냐면 염증 물질 제조 공장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쇼가올이 이 공장을 닫아버립니다. 생산이 중단되니까 염증이 줄어듭니다. 병원에서 쓰는 소염 진통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합성 약물은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생강은 오히려 소화를 돕습니다. 둘째, NF 신호 전달을 차단합니다. 이건 염증 반응을 증폭시키는 스위치 같은 겁니다. 한번 켜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염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쇼가올이 이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연쇄 반응이 멈춥니다. 셋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불안정한 분자가 있습니다. 이게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와 염증을 일으킵니다. 쇼가올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세포가 보호됩니다. 넷째, 뇌에서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걸 막습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에 꼭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치매 환자는 이게 부족합니다. 생강이 이 물질을 보존해 줍니다. 기억력이 유지됩니다. 다섯째, 베타아밀로이드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이 신경세포를 공격하는 걸 막아줍니다. 쉽게 정리하면 생강은 염증의 원인을 차단하고 염증의 확산을 막고 세포를 보호하고 뇌를 지키고 기억력을 유지합니다. 이게 단순한 민간요법입니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된 자연이 준 최고의 항염증 치료제입니다.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제가 지난 4년간 직접 실천한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냄비에 물 300ml를 붓습니다. 말린 생강 슬라이스 세네 조각을 넣습니다. 불을 켭니다. 물이 끓으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10분간 더 끓입니다. 컵에 따릅니다. 꿀 반 스푼을 넣습니다. 이게 제 아침의 시작입니다. 천천히 마십니다. 3분 정도 걸립니다. 마시는 동안 창밖을 봅니다. 하루를 계획합니다. 이 한 잔이 제 하루를 지켜줍니다. 왜 아침 공복에 마시는가? 밤새 비어있던 위장은 흡수율이 최고입니다. 생강의 유효 성분이 최대한 흡수됩니다. 그리고 생강이 따뜻한 성질이 아침에 굳어있던 관절을 풀어줍니다.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집니다. 제가 사용하는 생강의 종류는 마트에서 파는 건생강이 아닙니다. 건강식품 매장에서 파는 말린 생강 슬라이스를 씁니다. 왜냐하면 말리는 과정에서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몇 배 강력해집니다. 가격 100g에 8,000원 정도입니다. 한 달 쓸 수 있습니다. 하루 300원도 안 됩니다. 점심때는 이렇게 합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 밥 먹을 때 생강 절임을 꼭 먹습니다. 초밥 먹을 때 나오는 그 분홍색 생강 있죠? 그것도 좋습니다. 집에서 도시락 싸올 때는 반찬에 생강을 넣습니다. 닭가슴살 볶을 때 다진 생강 한 스푼 그리고 생선 구울 때 생강즙 뿌리거나 볶음밥 할 때 생강가루 조금 넣으세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 섭취하는 겁니다. 저녁에는 무릎 관리를 합니다. 예전에는 저녁만 되면 무릎이 묵직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수술하다 보면 당연하죠.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따뜻한 물에 말린 생강 10조각 정도를 넣고 10분 끓입니다. 이 물을 대야에 붓고 미지근해질 때까지 식힙니다. 발을 담굽니다. 20분. TV 보면서 신문 보면서 합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생강이 따뜻한 기운이 피부를 통해 관절까지 전달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20분 후 발을 빼면 무릎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1. 하루 5g을 넘기지 마세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과하면 속이 쓰립니다. 2.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면 공복에 먹지 마세요. 식후 30분 뒤에 드세요. 3. 수술 2주 전에는 중단하세요. 생강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4.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5. 38도 이상 고열이 있을 때는 피하세요. 생강이 몸을 데우므로 열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6. 가장 중요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 기대하지 마세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제 환자 한 분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수철 씨 69세입니다. 작년 3월에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5년째 고생 중. 당뇨 7년차, 약 먹어도 혈당 조절 안 됨. 고혈압 10년차. 최근 6개월간 깜빡하는 일 잦아짐. 밤에 다리 저려서 잠 못 잠. 이분한테 생강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선생님, 그게 진짜 효과 있어요? 저는 이미 약도 여러 개 먹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약은 계속 드세요. 생강은 추가로 하는 겁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안 되면 그때 그만두시면 됩니다. 정수철 씨는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 드시고 저녁마다 생강물에 발 담그셨습니다. 4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밤에 다리 안 저려요. 8주 후 병원에 오셨습니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선생님, 요즘 계단도 내려갈 수 있어요. 조심조심이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손주 이름도 이제 바로바로 나와요. 12주 후 약속대로 혈액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CRP 64% 감소했고 공복 혈당도 하락했으며 당화 혈색소 1.0% 개선되었고 혈압 안정화되었습니다. 약은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생각만 추가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정수철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 4년간 제가 생강을 권한 환자가 127명입니다. 그중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한 분이 89명입니다. 89명 중 83명이 객관적인 수치 개선을 보였습니다. 93%입니다. 이게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자연의 치유력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세요. 나도 해보자. 3개월만 해보자. 3개월 후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덜 아픕니다. 밤에 푹 잡니다. 손자 이름이 바로 생각납니다. 얼굴에 핏기가 돕니다. 사람들이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혈액 검사 수치로 확인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목격한 현실입니다. 저는 58세 의사입니다. 제약회사로부터 돈 한 푼 안 받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제 환자들처럼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프다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은 아직 치유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생강이 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생강 한 뿌리 사오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달력에 표시하세요. 오늘부터 90일. 90일 후 다시 이 영상을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3개월 후 다시 댓글 남겨주세요. 어떻게 변하셨는지 여러분의 변화가 다른 분들께 희망이 될 겁니다. 건강하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